네, 신경망학습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망학습이란 훈련 데이터로부터 가중치 매개 변수의 최저값을 자동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경망학습의 목표는 송실함수의 결과값을 가장 작게 만드는 가중치 매개 변수를 찾는 것입니다. 가중치 매개 변수는 이전 챕터에서 말씀드렸던 가중치와 편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손실함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손실함수는 그 뒤에 나올 개념인 지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슬라이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경망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훈련 데이터, 또 다른 하나는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는 용도의 데이터이고, 시험 데이터는 훈련한 모델의 실력을 평가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나눠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아직 보지 못한 데이터로도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오버피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특정 데이터셋에서만 지나치게 최적화된 상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훈련 데이터로는 신경망 학습이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시험 데이터를 대입해 봤을 때는 신경망 학습이 원하지 않던 의도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시험 데이터군에서도 올바른 능력을 제대로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 데이터와 훈련 데이터를 따로 구분합니다. 이제 손실함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손실함수는 신경망학습에서 얼마만큼 시험 데이터를 맞출 수 있느냐, 즉 지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가중치 매개 변수의 최적의 값을 탐색합니다. 그럼 손실함수는 이제 신경망학습에서 두 가지의 함수를 주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오차 제곱합으로 설명되어 있는 이 함수 방정식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교차 엔트로피 오차라고 한 이 위에 있는 식입니다. 이제 T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면 이게 정답 레이블입니다. 보시면은 0, 1, 2, 3, 4, 5, 6, 7, 8, 9 즉 10개의 값 중에서 세 번째, 즉 두 번째 값에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학습하기 전에 두 번째 칸에 1이 있는 것을 주목해 주십시오. T에서 정답이 두 번째 있을 확률이 가장 높다고 주장한 Y1은 두 번째 1이 진짜 있을 곳에 0.6,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0.6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Y2는 일곱 번째 1이 있다고 지금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값을 이제 확인해 보면은 Y1은 0.0975고 두 번째 거는 0.5975입니다. 여기서 손실함수는 이상적일 경우에는 값이 0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Y1의 수정 결과가 정답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즉 그러니까 Y1이 신경망 학습이 더 잘 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교차 엔트로피 오차도 이게 또한 똑같은 방법인데, 여기서 세 번째 1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Y1과 Y2에서 각각 Y1은 정답이 2일 경우에 1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Y2의 경우에는 7에 1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Y1은 0.51082 이렇게 되고요. Y2는 2.3025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0과 더 가까운 Y1의 추정 결과가 정답에 더 가까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미니 배치 학습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미니 배치 학습은 이것을 왜 사용하냐면,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손실함수의 합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일부를 추려 전체 근사치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전체 훈련 데이터 중에서 일부를 무작위로 뽑아 학습을 하는 방법을 미니 배치 학습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데이터 중에서 일부분만을 사용하는 것을 미니 배치 학습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은 교차 엔트로피 오차 이 식의 미니 배치 학습을 대입을 한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n분의 1을 통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나눴고, t, nk, y, nk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몇 번째 값, 이렇게 해서 그 몇 개 값을 추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제 미니 배치 학습에서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읽어오는 코드이고요. 지금 보시면 훈련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10장만 빼내는 코드입니다. 영어로 배치 사이즈는 10 적혀있는 것을 보시면 10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손실함수를 설정하는가?
최적의 매개 변수를 탐색할 때 손실함수의 값을 가능한 작은 값을 찾아야 합니다. 정확도를 지표로 삼아서 안 되는 이유는 매개 변수의 미분이 대부분의 상수에서 0이 되기 때문이고, 또한 손실함수의 값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손실함수의 최적의 값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도를 지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치 미분인데 이것은 고등학교 때 배운 그 수치 미분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근데 손실함수는 단순히 1차 함수가 아닌 1변수 함수가 아닌 다변수 함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다변수 함수에서 이제 미분이 편미분인데, 그리고 변수가 여럿인 함수에 대한 미분입니다. 그리고 기울기는 모든 변수의 편미분을 벡터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화살표 방향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고, 또한 크기가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해당하는 지점에서 화살표의 크기가 클수록 함수의 출력값을 가장 크게 줄여야 하는 거고, 가장 낮은 장소의 화살표의 크기가 가장 작다. 이것은 값을 덜 수정해도 된다의 의미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울기를 불러오는 그 파이썬 코드이고요. 네, 이제 다음은 경사광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경사광법은 1차 근사값을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여 기울기가 낮은 쪽으로 이동시켜서 극값에 이를 때까지 반복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n과 비슷한 이 기호가 에타라는 건데, 한 번 학습으로 몇 번의 학습을 반복할지 결정하는 값입니다. 네, 이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즉 그 경사 기울기를 구현한 코드이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왜 경사 하강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한 앞에서 언급한 개념인 편미분을 통해서 이를 계산하면 더 편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손실함수가 다변수 함수의 경우 편미분 값을 통해서 극소값이 구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안장점 때문인데, 다변수 함수의 임계점을 구하는 과정에서 함수값이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될 호부 중에서 극대값도 극소값도 아닌 값이 있기 때문에 미분을 단순히 했다 해서 극소, 극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신경망에서의 기울기고 가중치 매개 변수에 대한 손실함수의 기울기입니다. 이것은 각 원소의 가중치의 변화량에 따라 손실함수의 변화량으로 정의했습니다. 네, 이것은 신경망에서의 기울기를 구현한 코드인데요. 네, 이제 이걸 통해서 학습 알고리즘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니 배치, 두 번째가 기울기 산출, 세 번째가 매개 변수 경신, 네 번째는 그 최적의 신경망 그 손실함수를 얻을 때까지 이를 반복합니다. 이제 여기서 확률적 경사광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확률적 경사광법이란 확률적으로 무작위로 골라낸 데이터에 대해 수행하는 경사광법입니다. 이것은 확률적 경사광법을 클래스로 구현을 해본 거고요. 네, 다 이와 관련된 코드입니다. 네, 이거 보시다시피 이것은 10만 회를 수행을 해서 그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가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파란색과 보라색의 이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잘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훈련한 데이터로는 잘 학습하였지만 다른 데이터셋에서 학습을 잘할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범용적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훈련 데이터와 시험 데이터를 대상으로 정확도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 개념이 나온 1F이라는 게 학습에서 훈련 데이터를 모두 소진했을 때 횟수입니다. 예를 들면 훈련 데이터 10,000개를 100개의 미니 배치로 학습할 경우에 확률적 경사각법을 100회 반복하면 100회가 1F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훈련 데이터들을 잘 학습을 했는지는 이전 챕터에서 확인을 했고, 이제 시험 데이터로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미니 배치 크기를 100개로 지정을 하였고, 1의 복당 반복수는 이터퍼 에코는 맥스, 트레인 사이즈, 배치 사이즈, 즉 트레인 사이즈를 배치 사이즈로 나눔으로써 계산을 하였고요.
근데 이제 시험 데이터를 평가하게 보면은 16F이 있습니다. 그 X축을 보면은. 그럼 이제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거의 일치합니다. 옆에 보면 소수점 한 두 자리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 잘 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